11월 16일 일요일 모두가 잠시 쉬어가는 평범한 주말이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10년을 결정할 큰 회의가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며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고요한 날에도 묵묵히 쓰여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회의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HD현대, 한화, 셀트리온,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끄는 7인의 재계 총수들이 자리를 함께 했고 그들의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다. 오늘의 회의는 방어전이자 동시에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대통령의 첫마디는 겸손하고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치열했던 협상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능동적 협상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방어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방어를 해냈다고 평가했고 그 말에 총수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것은 정부와 기업이 서로를 비난하던 시대가 아니라 같은 배에서 노를 젓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라는 것을. 이 대미 투자와 국내 투자, 한국의 진짜 고민을 건드린 순간 대통령은 숨기지 않았다. 대미 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를 스스로 먼저 꺼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책임있게 조치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정면으로 건넸다는 것.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지금은 말만 주고받는 회의가 아니다. 책임을 맞교환하는 순간이구나 하고 느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오래된 숙제, 즉 수도권과 지방 균형 발전을 직접 언급했다. 한국은 균형 발전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방 산업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말이 참 길게 남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행정 메시지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풀지 못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면 승부 선언이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보는 사람들. 대통령은 이날 수차례 기회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변화는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노력한다면 기회 요인이 됩니다. 관세 인상이라는 악재를 마주하고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학력고사가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시험은 모두에게 똑같이 어렵습니다. 이 말은 그저 비유가 아니라 그의 경제 철학이 담긴 문장이었다. 국제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대응이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다. 그리고 총수들도 이 철학에 응답했다. 삼성은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고 SK는 반도체 투자 확대와 1만에서 2만 명의 추가 고용 가능성을 밝혔다. 현대차는 5년간 125조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 LG는 소부장 60% 투입이라는 방향을 확고히 했다. 한화와 HD현대는 방산, 조선을 국내 해외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장면에서 벅차올랐다. 정부가 방패를 들고 기업이 창을 들고 적절한 역할을 나누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오래 기다렸던 장면이었다.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가 아니라 위험을 같이 짊어지는 정부. 대통령은 이날 세금 정책과 규제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했다. 세금 감면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건 규제 완화와 정비다. 그리고 정부는 위험 투자를 함께 감수할 수 있다. 특히 이 말은 인상적이었다. 우리 재정이 후순위 채권을 인수할 수도 있고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모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이다. 세금을 깎는 단기적 인기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위험을 감수할 때 정부가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것. 나는 이 장면에서 한국형 공동모험 자본 모델의 시작이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철학에 가까웠다. 노동과 경영. 더 이상 적대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노사 문제도 숨기지 않았다. 노동과 경영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말을 덧붙였다. 기업이 임금 때문에 욕먹을 정도로 비용을 줄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왜 크게 들렸냐면 대통령이 기업을 비판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오랜 불신 구조를 정면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이렇게 제안했다.
숨기지 말고 언젠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토론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문장을 오래 곱씹었다. 이것은 단순히 노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마지막 관문에 대한 선언이었다. 6. 이날 한국은 다시 희망이라는 단어를 배웠다. 나는 이 회의를 보면서 하나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정부와 기업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신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듯한 순간들.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노력에 감사했고 기업인들은 정부의 외교 협상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 자리에는 비난도 냉소도 없었다. 오직 책임, 협력, 미래만 있었다. 나는 보는 내내 깊은 감동과 한 가지 생각이 분명히 들었다. 한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려면 바로 이런 장면이 필요했는데 바로 오늘이구나. 정부가 바뀌니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오늘을 기록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날의 발언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더 따뜻한 나라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영상을 다시 보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던 날, 대한민국이 다시 희망을 선택했던 날, 그리고 나는 믿는다. 그 희망은 곧 국민의 얼굴에 웃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오늘의 짧은 기록은 그 미래를 향한 벅찬 마음의 첫 번째 박수다. 정말 고맙고 진심으로 기대된다.